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피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야?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숨이 막혀서 그런 거라고? 남편의 적반하장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어떻게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늘 그렇듯 남편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태식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정순에게 남편의 잠든 얼굴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습관처럼 가벼웠어요. 냉장고를 열고 계란과 김치, 밑반찬들을 꺼내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계란을 풀어 후라이팬에 붓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여보, 아침 됐어. 태식이 부엌으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회색 잠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 영락없는 아저씨 모습이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회사 갈 준비를 하던 습관이 남아있는 듯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정순이 밥그릇을 상에 놓으며 말했죠. 태식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정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별로 할 일이 없네. 태식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정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일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남편마저 은퇴하니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한다던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 이웃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서예, 요가, 댄스,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문화센터? 태식이 고개를 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러게.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 태식이 팔을 뻗으며 몸을 느렸습니다. 확실히 회사 다닐 때보다 살이 쪘고 움직임도 둔해진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문 너머 문화센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3층 건물이었죠.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그곳을 드나드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혹시 태식도 그곳에 다니게 되면 집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식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가? 문화센터 한번 가봐야겠어. 어떤 강좌들이 있나 알아보게. 정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나도 같이 해볼까? 당신도? 태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다니면 좋지. 태식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던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 태식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생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문화센터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죠. 뭐가 있는데? 서예, 요가,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 요리. 정말 다양해.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 태식이 소파에 앉으며 책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컬러풀한 사진들과 함께 각종 강좌 소개가 적혀 있었어요. 댄스 스포츠? 정순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64 남편이 춤을 춘다니
상상이 잘 안 되었거든요. 응,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강사도 젊고. 태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여자 강사의 외모를 언급하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물론이지. 오늘 보니까 우리 또래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다들 재미있게 하던데. 태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은퇴 후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이 이렇게 활기를 보이니 정순도 기뻤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해볼까? 댄스 스포츠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초보자끼리 같이 하면 둘 다 힘들 것 같아. 당신은 다른 걸 해봐. 태식이 은근히 혼자 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어요. 정수는 살짝 서운했지만 억지로 따라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 나는 요가나 해볼까? 그게 좋겠어. 요가는 몸에도 좋고. 다음 날부터 태식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문화센터에 갈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 입던 회색 트레이닝복 대신 검정색 운동복을 새로 샀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면도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오늘도 가는구나. 응, 월수금이 댄스 스포츠 수업이야. 태식이 운동화 끈을 매며 대답했어요. 벌써 일주일째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어?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 몸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확실히 태식의 몸짓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요. 정수는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어요. 강사는 어떻던데? 미라 씨라고 정말 잘 가르쳐줘. 나이도 젊고 실력도 좋고. 정수는 요즘 들어 왜 남편이 자꾸 그 여자 강사 얘기를 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도 요가 한번 신청해 볼까 봐. 좋지, 당신도 뭔가 해봐. 태식이 나가고 나면 정수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없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태식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어? 룸바 기본 스텝이랑 차차차 조금. 처음엔 발만 밟았는데 이제 좀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 태식이 거실에서 몇 가지 동작을 보여줬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나름 춤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잘하네. 미라 강사가 정말 잘 가르쳐줘서 그래. 손도 잡아주고 자세도 직접 고쳐주고. 정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손을 잡아준다는 말이 걸렸거든요. 그럼 강사랑 파트너가 되어서 추는 거야?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배우고 나중에는 같은 수강생끼리 파트너 만들어서 쳐. 그런데 아직 초보라 강사가 많이 도와줘야 해. 태식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태식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집에서도 춤 동작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어느 날 태식이 새로 산 남색 셔츠를 입고 정순에게 물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옷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언제 샀어? 어제 문화센터 갔다가 근처 백화점에서. 춤출 때 입으려고. 운동복 입고 추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가끔 발표회 같은 것도 하거든. 그때는 좀 멋지게 입어야지. 태식이 거울을 보며 셔츠 깃을 다듬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옷차림에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 강사가 색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강사가? 정순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강사가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응, 오늘 새 셔츠 입고 갔더니 칭찬해 주더라고.
파란색이 태식 씨 피부톤에 잘 맞는다면서 태식이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정수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강사가 수강생 옷까지 신경 써주나? 아무래도 춤추는 사람이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지. 그리고 미라 강사는 특히 세심해. 우리 같은 초보자들 하나하나 다 챙겨줘.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정순도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남편만 취미 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태식이 다니는 문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기도 했어요. 첫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태식의 목소리였죠. 태식 씨, 오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보다 몰라보게 좋아졌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미라 강사인 것 같았어요. 정수는 복도 모퉁이에서 몰래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정 레깅스를 입은 여자가 태식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50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관리를 잘한 듯 젊어 보였습니다. 몸매도 날씬하고 자세도 당당했죠. 강사님 덕분이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태식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순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10대 소년처럼 어색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다음 시간엔 더 어려운 동작 배워볼까요? 태식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좋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정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불편했어요. 물론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일 수도 있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 요가 어땠어? 태식이 씻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그런데 나올 때 당신 보더라고. 정말? 못 봤는데. 미라 강사랑 이야기하고 있던데. 정순이 슬쩍 떠보듯 말했어요. 태식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오늘 수업 끝나고 잠깐 이야기했지. 다음 시간 준비물 설명해 주시고. 태식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비물 설명치고는 너무 즐거워 보였거든요. 강사가 젊네. 그렇긴 하지. 하지만 경력이 오래됐대. 10년 넘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 결혼은 했나? 정순의 질문에 태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그런 개인적인 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수는 남편이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더욱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2달째 접어들면서 태식의 행동은 더욱 변화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면도 후에는 애프터 쉐이브까지 발랐어요. 예전에는 생일이나 기념일에나 쓰던 향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오늘 향수 뿌렸네? 정순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식탁까지 퍼져왔거든요. 응, 운동하니까 땀 냄새 날까봐. 춤추다가 향수 냄새 나면 이상하지 않아? 요즘은 다들 그래.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식의 대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배운 듯한 느낌이었죠. 문화센터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월수금 3번이었는데 이제는 화목토까지 추가로 다녔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개인 레슨 받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따라가기 힘들거든. 개인 레슨? 정순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개인 레슨이라니, 그럼 강사와 1대1로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실력이 늘려면 어쩔 수 없지. 태식이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질문받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불안감이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취미 활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옷차림,
향수, 개인 레슨까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정수는 문화센터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문득 남편이 정말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문화센터 2층 댄스 연습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내부가 보였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이 미라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미라가 태식의 팔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시고 미라의 손이 태식의 등에 닿았어요. 태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설레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두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라가 리드하면 태식이 따라갔고 가끔 실수를 하면 미라가 웃으며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강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며 정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가까이에서 춤추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개인 레슨 어땠어? 태식이 돌아오자 정순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확실히 1대1로 배우니까 훨씬 빨리 늘더라고. 강사가 잘 가르쳐주나? 미라 강사는 정말 실력이 좋아. 프로 댄서였다가 강사로 전향한 거거든. 태식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그 어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55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이혼했다고 들었어. 태식이 대답하고 나서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언제 들었어? 아, 다른 수강생들이 하는 얘기 들었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하지만 정순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사실이 더욱 불안감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요즘의 태식은 너무 낯설었거든요. 석 달째에 접어들자 태식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 일이 잦아졌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곤 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누구한테서 문자와? 어느 날 저녁 핸드폰 소리에 태식이 급히 메시지를 확인하자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 문화센터에서 공지사항 보낸 거야. 태식이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무슨 공지? 다음 달에 발표회 한다고. 참가자 모집한다는 내용이야. 발표회에 나갈 거야?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미라 강사가 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미라 강사 이야기였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그 여자 얘기를 할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설레는 것 같은 기색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수는 태식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지만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 잠금 해제 번호는 집 전화번호 뒷자리였어요. 태식이 항상 쓰던 번호 조합이었죠.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여러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라 강사님이라고 저장된 대화창이 눈에 띄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봐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태식 씨, 오늘 연습 정말 좋았어요.
많이 늘었어요. 강사님 덕분이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동작도 가르쳐 드릴게요. 태식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문자들을 읽어보니 대화가 상당히 자주 오갔던 것 같았어요. 그것도 단순한 수업 관련 내용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태식 씨, 오늘 입으신 셔츠 정말 멋있었어요.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과찬이에요. 그런데 강사님도 오늘 특히 예뻐 보이셨어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수업을 넘어선 대화였거든요. 서로 외모를 칭찬하고 심지어 미라가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것까지. 더 올라가서 이전 대화들을 확인해 봤어요. 한 달 전부터 이런 식의 문자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친밀해지는 내용들이었죠. 강사님, 개인 레슨 시간 늘릴 수 있을까요? 더 배우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원하시면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요즘 제일 즐거워요. 저도요. 태식 씨와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륜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아니, 이미 감정적으로는 불륜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정수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뭐해? 태식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별거 안 해. 정순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내일도 문화센터가? 응, 발표회 준비한다고 연습 많이 해야 해. 발표회에 꼭 나가야 해? 정순의 질문에 태식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니야,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미라 강사가 나가보라고 권해서. 또 강사 얘기네. 정순이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자꾸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당연하지, 내 선생님인데. 태식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식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고 핸드폰을 보며 웃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며 몸매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어느 날 아침 태식이 평소보다 적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순이 물었습니다. 응, 춤추는 사람은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고 미라 강사가 그러더라고. 미라 강사가? 댄스 스포츠는 파트너와 호흡이 중요한데 몸이 무거우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야. 태식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요즘 많이 바뀌었네. 뭐가? 모든 게. 옷차림도 그렇고 향수도 뿌리고 다이어트까지 하고. 정순의 말에 태식이 잠시 움찔했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잖아. 그렇긴 하지. 정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식이 개인 레슨을 받는다며 문화센터에 간 사이
정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대화가 거의 매일 오갔고 내용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태식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그래요. 강사님과 춤출 때만큼은 다른 모든 걸 잊게 돼요. 다른 모든 걸이요? 집에서의 답답함도 늙어간다는 생각도 강사님과 함께면 젊어진 기분이에요. 태식 씨는 원래 젊어 보이세요. 정말 멋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남녀 간의 감정이 오가는 대화였어요. 더 최근의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내일 개인 레슨 후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오랫동안 그냥 둘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수업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정수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만난다는 것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이런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벌써 여러 번 만났고 점점 친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커피 마시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태식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이번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정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순의 머릿속에 지난 3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자신의 꿈도 하고 싶은 것들도 모두 뒤로하고 가정에만 충실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그리고 제대로 복수해야지.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주일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소리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는 철저하고 치밀한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어요. 태식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사진을 찍어두고 통화 기록도 캡처해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직접 미행에 나섰죠. 화요일 오후 태식이 개인 레슨을 받는다며 나간 후 정순도 조용히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3시간 후 태식과 미라가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길 건너편 카페로 향했어요. 정수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어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훤히 보였어요. 미라가 태식의 손등을 살짝 만지며 웃고 있었고 태식도 수줍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완전히 연인 같은 모습이었죠. 정수는 핸드폰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모두 담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헤어질 때 아쉬워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수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다음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죠. 오늘은 늦었네? 태식이 돌아오자 정순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습이 좀 길어져서 발표회 준비하느라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일 이웃들이 집에 온다고 했지? 정순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맞아, 깜빡했네. 몇 명이나 와? 5명 정도. 태식이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미라와 만날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가 있을까? 아니야, 같이 있어. 오랜만에 인사나 해. 정순의 말에 태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동네 부인들이 정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 정순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정순이 평소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잘 아는 이웃들이었죠. 정순아, 요즘 태식이가 젊어 보이던데?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옷도 새로 사고 향수도 뿌리고 뭔가 달라졌어. 박 여사도 거들었어요. 정수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 다니면서 그런가 봐요. 거기서 뭘 배워? 댄스 스포츠요. 여자 강사한테 배우는데 열심히 다녀요. 정순의 말에 부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정순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순의 진중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요즘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순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태식과 미라의 문자 대화 내용들, 그리고 어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정순아, 이건 너무하잖아. 60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태식이 거실로 나왔어요. 부인들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순이 천천히 일어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우리 남편이 문화센터 강사와 주고받은 문자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도 있고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정순아, 이건 변명하지 마. 다 증거가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인들은 태식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며 쉽게 말을 내뱉지 못했어요. 8장. 정순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네 부인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죠. 태식 씨, 이게 정말이에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이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요. 증거까지 다 있는데. 박 여사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최 여사의 말에 태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문자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정순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갔어요. 태식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강생이랑 강사. 그런 사이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젊어진 기분이다. 이런 게 그런 사이의 대화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억제하며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서 손까지 만지고 이것도 친구 사이 행동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자 부인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태식 씨. 정순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체면도 없나? 부인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태식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사정이요? 바람 피울 사정이 따로 있어요? 김 여사가 맞받아쳤어요. 태식이 정순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순아,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데서 찾는 거야.
태식의 말에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부인 탓을 하는 거예요? 박 여사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정순이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이 여사도 분개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 보네. 오랫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관심 없는 거였나 보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여자와 그런 관계였어? 관계 아니야. 그냥 뭐, 매일 문자하고 개인 레슨 받고 카페에서 만나는 게 그냥이니? 정순이 다가가서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새 옷 사고 향수 뿌리고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뭔지 다 알아. 그 여자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태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순아. 나도 모르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정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동네 부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혼자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남편들한테 얘기해서 태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리겠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동네에서 체면을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문화센터에도 알려야겠어요. 강사가 기혼 남성과 이런 관계를 맺다니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박 여사의 말에 태식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다시 생각해줘. 그 강사는 잘못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니? 정순이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정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줄 알았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의 시작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야. 부인들이 정순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잘하는 거야, 정순아. 우리가 모두 내 편이야.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정순이도 같이 가. 이 여사의 제안에 정순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요? 오랫동안 여행도 못 가봤는데 태식은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의 체면도 문화센터에서의 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거였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말이죠. 부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소파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정수는 찻잔을 정리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속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죠. 이야기 좀 하자.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 미안해.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어. 태식이 정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순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게 할게. 약속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문화센터 다니는 거 완전히 끊을게. 댄스 레슨도 개인 레슨도 모든 걸 그만둘게. 태식의 말에 정순이 잠시 멈칫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즐겨하던 춤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태식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정순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강사랑은 이야기 안 해보니?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연락도 끊고 문화센터에도 안 가니까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태식이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원한다면 이사도 가자. 여기서는 이미 체면을 잃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사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응, 당신이 힘들지 않게 멀리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신이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태식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해, 정순아.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38년을 함께 산 당신을 배신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태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젊은 여자한테 관심받으니까 우쭐했던 것 같아. 정말 한심한 일이었어. 정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8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배신을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시간을 줘. 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순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 나는 정말로 당신과 계속 살고 싶어.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과연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제안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용서와 새 출발 아니면 완전한 결별. 62의 나이에 내려야 하는 결정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유난인 걸까요? 남편은 계속 이런 생활을 해왔을까요? 그 일이 일어난 후 저는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 남은 여생을 남편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